점유권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점유권. 자, 점유권은 249페이지. 점유권의 의의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서 생기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가지고 있는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점유권.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을 보니까 점유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 효력도 없어요. 점유권과 본권은 병존이 가능해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없죠. 오열을 다투지를 않죠. 병존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점유 요소다 해갖고 사실상 지배했을 때 점유권이 생기는 건데, 여기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우리 대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마친 자는 이전 등기는 그 전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인도받았다고 봐야죠. 이전 등기는. 하지만 세 번째 줄에 보존 등기는 이건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나오죠. 제일 끝에. 지금 첫 번째 줄에 이전 등기 할 때는 대지를 인도받아서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여야 한다. 그렇지만 세 번째 줄에 보존 등기는 제일 끝에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 써있죠. 보존 등기는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 자, 여기 팔레 박스를 보면은 건물의 소유자,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은 토지를 떠나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토지 위에 놓여 있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로 보여야죠. 곧 건물을 사용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는 건물의 점유자죠. 토지의 점유자냐 이겁니다. 토지의 점유자가 아니라는 거. 건물의 소유자만이 점유자고,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야 하냐? 아니다라는 거. 자, 읽어볼까요?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그 부지의 점유권이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적극이라는 얘기는 인정한다는 얘기죠. 건물의 소유자에게 토지의 점유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야. 근데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도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극이라는 얘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여기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 점유자 아니다. 아니다. 누구만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다? 건물의 소유자만이. 그걸 알아놓으시라는. 뒷장이 넘어갔어요. 자, 우리 점유제도 예의다 해갖고 점유관념하라는 말이 나오죠? 2번에. 거기 1번에 점유보조자 195조를 보니까 가사상, 영업상, 기타 요상 관계로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때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지시를 내리는 타인만이 점유자고 지시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51페이지 3번의 효과를 보면은 점유보조자는 3번의 효과 1번 동그라미 1번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없으며 점유보호 청구권의 상대방도 되지 않는다 써있죠? 그것 좀 색칠해 내야죠.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뭣도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도 없고 또 상대방이다. 상대방도 안 된다. 상대방도 안 된다. 현재 점유자가 상대방인데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자가 아니니까 상대방도 아니란 얘기죠. 자, 그거 얘기 없고 뒷장에 넘어가서 간접점유다. 194조.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자. 이 자를 간접점유자라고 하죠. 자, 우리 임차인이나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직접 점유자고 임대인,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가 간접점유자죠. 그러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관계라는 점유 매개관계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직접 점유하게 하는 자잖아. 그 임대인을 간접점유자라고.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고. 오케이? 타인으로 하여금 직접 점유하게 하는 자. 이 자를 간접점유자죠. 그러면 여기 간접점유 성립 요건을 보니까 2번에 1번
특정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어야죠. 특정인이 바로 임차인을 매겨줘. 점유 매개자가 직접 점유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 직접 점유자는 소유 의사 없는 타주 점유해야 한다는 거, 거기 비둘자죠. 임차인은 언제나 타주 점유죠. 전세권자는 언제나 타주 점유자죠. 소유 의사 없는 타주 점유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임차인은 임대차 관계가 끝나면은 임대인한테 반환을 전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기 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환할 걸 전제해서 가지고 있죠? 그러면 소유 의사가 없는 게 임차인이죠. 그래서 임차인의 점유는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다. 소유 의사가 없는 거니까.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점유하게 되는 거죠. 여기 3번을 보니까요.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 그래서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의 주체자가 되고 또 상대방도 들 수 있다. 거기 색칠해야죠. 간접점유자도 제3자에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또 간접점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도 된다는 거. 253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직접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침탈됐어요. 253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제일 위에 직접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침탈당했을 때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한테 반환토록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죠. 그게 원칙이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할 때는 자기 자신한테 반환토록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걸 예의라고 하죠. 예의. 직접 점유자가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물이 침탈됐어요. 제3자가 침탈해 갔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임차인한테 반환토록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죠. 제3자한테. 그렇지만 임차인이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든가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한테 반환토록 청구할 수 있죠. 이해갑니까? 그게. 자, 그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점유다. 상속인은 여기 193조를 보면은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라고 나오죠?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줄에 1번의 세 번째 줄에 상속 개시 사실을 알고 있을 걸 요한다, 요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모르고 있어. 또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 그래도 이 상속인에게 점유권이 승계가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상속에 의한 점유권의 취득은 상속인이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거기다 붙여죠.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 못한다는 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상속과는 별개로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면은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 있다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는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 개시가 아니죠. 상속은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 개시가 아니다. 점유 개시 아니다. 그러니까 상속에 의한 점유 승계는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 개시가 아니니까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그래요. 사망자 아버지를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한다. 피상속인의 점유의 병합만 가능하다. 함께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 못한다는 얘기예요. 피상속인의 점유를 함께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상속과는 별개로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가 개시된 경우는 점유 시에는 피상속인의 점유를 분리하여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한다 못한다.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상속인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상속 그 자체는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 개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상속에 의해서 점유를 승계했을 때는 아버지의 점유를 함께 주장해야지 분리 주장 못 한다 이겁니다. 자, 아버지가 빚이 많아. 그러면 상속을 받았으면은 그 재산만 주장하는 거예요. 빚은 주장 못 하는 거예요. 빚도 주장해야 하는 거예요. 빚도 안게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타주점이면은 상속인도 타주점이요. 피상속인이 악의점이면은 상속인도 악의점이야. 근데 상속과는 틀리게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버지의 점유를 떠나서 아버지가 타주점이라도 자신은 자주점유로 추정받죠. 아버지가 악의점이라도 자신은 선의점유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드릴까요? 자, 이 토지를 을이 빌렸어. 그러면 임차인은 자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언제나 타주점이죠. 소유 의사가 없는 거잖아. 임대차 관계가 끝나면 토지 반환해줘야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타주점이라고 그래요. 에?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했어. 근데 아들은 이 병이라는 상속인은 이게 아버지 토지인 줄 알았지 아버지가 빌려서 사용하는 줄은 몰랐어. 장기간 동안 이 토지를 이용했으니까 당연히 아버지 땅인지 알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임차인이 지위가 승계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자기 땅인지만 알았다 하더라도 타주점이지 자주점유가 아니야. 오케이? 근데 아버지는 빌려 써서 점유했는데 자기가 이 토지를 진짜 소유자로부터 사버렸어. 그러면 아버지의 점유와는 같아요, 틀려요, 틀려.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 개시란 얘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매수인이니까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자주점이죠. 소유 의사가 있는 점이잖아.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점이지만 그러면 상속으로 그냥 상속으로 승계했으면은 아버지가 타주점이면은 상속인도 타주점이란 얘기야. 근데 상속과는 별개로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했다 이겁니다. 새로운 원인으로 점유를 개시했으면은 자기 자신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타주점이라 할지라도. 오케이? 왜 이걸 지금 제가 이렇게 써가면서 강조했다? 이것도 나왔고 다 시험 문제 나와. 이거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오케이? 반대로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점유 종류다 해갖고요. 자주점유, 타주점이 나오잖아요. 이거 별표였어요.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오죠. 자,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점유가 자주점유고 소유 의사 없는 점유가 타주점이죠. 거기에 그러면 소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 여기 매수인, 도둑놈의 점유가 자주점유이지만 소유 의사 없는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이런 사람을 타주점이라고. 제일 위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타주점. 그러면 소유 의사라는 것은 여기 네 번째 줄에 빛을 치세요. 소유 의사라는 것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사는 점유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게 문제는. 소유 의사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의사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아니다라고 했잖아. 도둑놈이 훔친 도품을 지 것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 지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의사는 아니잖아. 도둑놈은 오케이? 아니 훔친 도품을 지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니잖아. 근데 지 것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도둑놈이라고 지탄받잖아. 오케이? 아 그거구나. 소유 의사라는 것은 소유할 의사를 말하는 거지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는 의사를 말하는 건 아니다. 알겠죠? 지 것을 하려는 의사. 자, 그 다음에 구별의 기준 해갖고요. 네 번째 줄에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써있죠? 이거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이러면 틀려요.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아주 잘 나옵니다.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유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한
매도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악의의 무단점유 동그라미 치고 이건 자주점유 규정이 깨진다는 것은 거기다 가르쳐놓고 타주점유 써놓으세요. 다주점유 규정이 깨진다. 세 군데. 자, 처분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 무효임을 알면서 그 다음에 악의의 무단점유인 거. 그러면 이건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다. 오케이? 자기가 취득 못 한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니까. 자, 이게 불분명할 때는 여기 첫 번째 줄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써있죠? 첫 번째 줄 3번의 첫 번째 줄 불분명할 때는 뭘로 추정한다? 자주점유로. 자, 그거 얘기였고 255페이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전환이다.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거. 여기 첫 번째 줄을 보면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인도물을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이게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죠. 팔았으면은 비워줘야 안 비워줘야 그 건물을 팔았으면은 근데 계속 눌러 살고 있어. 지금 1년째 계속 눌러 살고 있어. 그러면 임차인으로 눌러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임차인으로. 그러면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으로 바꿔진 거예요, 안 바꿔진 거예요? 바뀌어진 거죠. 이해가죠? 그 다음에 여기 그런 거 얘기했고 여기 세 번째 줄에 종전의 소유자는 세 번째 줄에 경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종전의 소유자는 경락이 됐을 때 종전의 소유자는 이거 지금 계속 눌러 살고 있으면은 이거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바꿔진 거야, 안 바꿔진 거야? 경매가 됐는데도 계속 눌러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그 다음에 잘 밑에 두 번째 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은 매수인의 점유는 거기다 붙여줘. 매매계약이 해제됐으면 매수인의 점유는 원상 회복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자요, 없는 자요? 있죠. 그러면 매수인은 반환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 해제된 날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 거죠. 반환 의무를 지고 있는 매수인의 점유는 뭐다?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자, 소유자가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됐죠?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 네 번째 줄에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이게 28회 기출문제 답이 됐죠.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어떻게 된다? 타주점. 자, 여러분들 소유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가 패소했으면은 점유자는 반환해줘야 안 해줘요? 그럼 반환 의무를 지고 있는 날부터는 타주점이죠.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은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반환해줘야 하잖아. 반환 의무를 지는 날부터는 타주점유자로 바꿔지는 거야. 그러면 패소 판결 후부터가 반환 의무를 지는 날이잖아. 그때부터 타주점유로 바꿔지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자, 타주점유로 반환된다. 그렇지만 여기 다만 그 밑에 아직 넘기기 전에 다만 점유자가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다만 토지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이 됐어. 자, 이것 좀 보세요.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자,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소유자의 소송 제기로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됐어. 그러면 언제부터?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어떻게 바뀌어진다? 악의점유로. 타주점유로. 언제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근데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나왔잖아. 다만 해서 점유자의 소송 제기로 점유자가 패소했어. 그러면 이거 타주점유로 전환되냐? 전환되지 않냐?
전환되지 않는다. 자주점유 추정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이러면 틀려요. 왜 그럽니까? 자, 추정받는 것은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상대방이. 그러면 여기는 상대방이 입증한 거야. 점유자가 패소한 거니까. 여기는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안 받아준 것 뿐이야. 점유자가 주장하는 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입증한 게 아니야. 입증한 게 아니니까 계속 자주점유로 추정돼.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이러면 틀려.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써있죠? 누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으면 타주점유로 전환돼. 언제부터?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주의하세요. 누가 소송을 제기했냐에 따라 틀려져. 아시겠습니까? 뒷장에 넘어가서. 타주점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거. 자, 여러분들. 임차인은 타주점유자잖아? 근데 임차인이 그걸 사버렸어. 그러면 산다는 것은 빌려 쓰고 있는 계약과는 틀리게 새로운 계약이 아니에요. 새로운 점유 개시에 아니에요.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 개시죠? 그러면 자주점유로 바뀌어지죠. 거기 새로운 권한의 취득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주점유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도 여기 상속인도 상속과는 틀리게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했어. 그러면 아버지가 타주점이라도 상속인은 뭐예요? 자주점이죠. 이해 갑니까?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 자, 그 다음에 구별의 실익이 있잖아요. 3번에 그 첫 번째 줄에 밑줄 치야죠. 취득 시와 무주물 전점에서는 자주점유가 요구하고 있다. 거기다 색칠해야죠. 3번에 제일 밑에 3번 첫 번째 줄.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무주물 전점이나 취득 시효는 자주점유가 요건이라는 거. 밑줄 쳤어요? 자주점유가 요건이에요. 자주점유가 아니고는요. 취득 시효나 무주물 전점이 인정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체크 플러스 판례에서요. 자주점유로 인정하는 판례 1번과 3번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1번과 3번. 체크 플러스 판례. 자, 1번 읽어볼까요?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 경계선을 확인해 보지 아니하여 착오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착오로 자기가 산 토지인지만 알고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자기가 매수한 토지인지 알고 착오로 일부를 몇 평을 더 점유하고 있을 수 있잖아. 경계점을 잘못 알아갖고. 그러면 그건 자주점유예요. 그건 뭐다? 자주점유. 착오에다 동그라미 쳤죠? 3번에 점유자 스스로 매매 등 증여 등과 같은 자주점유 권을 주장했는데 이게 인정되지 않았어. 점유자 스스로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이거.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어. 매매에 의한 증여에 의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이게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패소 판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패소 판결 됐어. 그러면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전환되지 않는다. 3번에 그거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거기 밑줄 쳐야죠. 3번에 네 번째 줄. 자, 매매, 증여 등을 주장했는데 이게 인정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타주점유로 바꿔졌다 이러면 틀려요. 전환된 것이 아니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부정되는 것은요. 2번, 4번, 8번. 자, 거기 2번.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했어.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4번. 공유자가 자기 지분의 비율을 떠나서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서는 타주점유라는 거. 4번. 그렇죠? 그 다음에 8번을 보니까요. 거기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 그 등기된 자 밑에다가 명의수탁자 이렇게 써놨어요. 등기된 자가 누구냐? 명의수탁자라고. 명의수탁자는요. 언제나 타주점유자죠. 명의수탁자는 뭐다? 언제나 타주점유자. 거기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써있죠? 이 자를 명의수탁자라고. 자, 이래서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공부했고
259페이지. 하자 있는 점이 하자 없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선의점유로 추정되죠.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면은 선의점유로 추정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2번에 두 번째 줄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고 있다. 거의 비줄차죠.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유자 스스로 입증해야죠. 거기 밑에다가 점유자 스스로 입증 책임. 점유자 스스로 입증 책임. 추정받는 것은 스스로 입증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무과실임을 입증해야죠. 자, 그 다음에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이다 해서 뒷장에 넘어가서 3번에 점유권의 승계의 효과다 해서 199조라는 게 나오죠. 거기 읽어볼까요? 1항 199조.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이걸 점유 분리라고 그래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점유 분리.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점유 병합이라고 그래요. 점유 분리를 하든 병합을 하든 점유자가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선택. 그 다음에 2항을 보니까요.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하자도 승계한다 써있죠? 하자까지 승계돼요. 아울러 주장할 때는. 병합을 할 때는 앞사람의 점유를 합산할 때는 앞사람의 하자까지도 승계된다는 거예요. 국어 얘기였고 그 다음에 261페이지 점유권의 소멸이다. 직접 점유는 자 점유가 상실되면 소멸하죠. 근데 두 번째 줄에 그러나 일시적으로 점유가 상실되더라도 1년 이내에 회복이 된다면 점유는 계속된 것이 된다. 거기다 밀차죠. 1년 이내에 회수가 된다면 점유 상실이 없었던 것이 된다. 간접 점유 소멸은 직접 점유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점유 매개관계의 역할을 그만둔 경우, 횡령한 경우다 그러죠. 그러면 간접 점유도 소멸한다는 거. 그렇죠? 간접 점유 소멸. 자, 우리 점유권의 효력이다. 점유권의 효력 262페이지. 점유 추정력이다 해갖고요. 우리 197조를 보면은 점유자는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게 자주점유라고 그랬죠? 자주점유로 선우, 평원, 공연하게 점유하는 거를 추정한다. 아무리 봐도 무과실은 없잖아. 그래서 무과실의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과실은 없기 때문에. 자, 2항이 중요하죠. 2항을 보니까요. 선의점유자는 추정되는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은 소 제기된 때부터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언제부터? 소 제기된 때부터 악의점유자로 된다는 거. 자, 여기 보세요. 자,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이 되면은 점유자가 패소하면은 언제부터 악의점유자가 된다? 언제부터 타주점유로 바꿔진다?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근데 선의점유로 추정되는데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되면은 소 제기 시부터 악의점유로 바꿔진다. 점유자가 패소 판결이 되면은 언제부터 악의점유로 바뀌어진다? 소 제기 시부터. 이것이 문제 잘 나오죠. 자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서 타주점유로 바꿔지는 것은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선의점유죠. 선의점유에서 악의점유로 바꿔지는 것은 언제부터? 소 제기 시부터.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는 판결이 확정 후부터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겼으니까, 반환을 전제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소 제기시로 소급합니까? 판결의 흐르기, 본건에 관한 소를 제기해서 본건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어. 그러면 판결의 흐르건 청구시에 소급하거든. 판결이 됐을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청구시로 소급해요. 그러면 소 제기시부터 소급해서 악의점유로 본건이 없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소 제기시부터 악의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우리 점유 계속의 추정이다. 198조.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는 점유는 계속한 것을 추정한다. 여러분들 혹시나 자 친구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는데 10년 만에 만났어. 야, 너 어디 사냐? 그랬더니 나 인천에 살아. 그래. 10년 전에 인천에 산다는 걸 소식을 들었었거든. 그래서 인천에 갈 때마다 그 친구가 떠올랐었어. 연락할까 하다가 바빠서 연락도 못 오고 그랬는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인천에 산다고 하면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천에서 살았다라고 추정이 돼야 한대요. 그걸 계속 추정이라고 해요.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점유했던 걸로 추정이 된다.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걸.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200조 3번에 권리적법청력.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존재하는 걸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 점유자의 권리의 적법 추정력은 동산의 하나에 적용되고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써있죠? 그게 핵심이죠. 동그라미 2번.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점유의 적법 추정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 부동산에는 적용 없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있잖아요. 별표 큼직하게 해야죠. 이건 틀림없이 출제 써놔도 좋아요. 지금 8년째 계속 나오고 있어. 징그럽죠. 금년에도 또 나와. 제가 볼 때는. 또 나와. 작년에 나오고 재작년. 지금 8년째 계속 나와요. 이게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자, 이게 뭔 말인가? 중요한 거니까 가닥을 잡고 또 우리 교재를 확인 사살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는 세 개 조문을 얘기하는 거죠. 세 개 조문. 201조에서 203조까지. 세 개 조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인가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을과 매매로 인해서 을에게 점유가 넘어갔어요. 매수인에게. 근데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됐어. 그러면 무효 취소됐으면 이 사람은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다. 본권이 없는 자라는 얘기죠. 점유자는 본권이 없어. 본권이라는 건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를 본권이라고 그래요. 이자는 본권이 없는 자고 이자가 이 건물을 점유를 회복받는 자야 아니에요. 건물을 돌려받는 자죠. 이자가 본권이 있는 자죠. 그럼 본권이 있는 자와 이자가 소유자니까 있는 자와 본권이 없는 자와 관계를 얘기하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라는 거. 오케이? 그럼 뭘 얘기하냐? 자, 매매 후 1년 만에 1년 후에 반환하게 됐어. 그러면 1년 동안 이자가 건물을 사용해서 매달 1,000만 원씩 차임을 받아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의 차임이 생겼잖아요. 1억 2천만 원의 차임을 이 을이 갑한테 반환해야 하나 안 해도 되냐? 자, 그게 과실이라고 그래요. 과실. 점유물에서 생긴 과실. 사용 이익을 과실이라고 그래요. 받은 차임. 이 과실 수취권이 이 점유자 을에게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거죠. 을이 무효 취소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어. 모르고 점유했어. 자기는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자기가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점유했어. 그러면 선의점유라고 그래요. 선의점유자에게는 과실 수취권이 인정돼요. 그러면 1억 2천만 원의 차임을 받아먹었는데 그건 부당이득인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이 뭐든지 좀 뭐랄까 좀 출세라고까 성공이라든가 하면은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가 봐요. 저기가 뭐 알뜰신잡이다 뭐다 해갖고 그 나영석 PD라고 알잖아요. 요즘에 또 저 어디 가갖고 하숙집 운영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렇죠?
그 사람이 연봉이 37억 5천만 원이 돼. 깜짝 놀랐어요. 연봉이, 야, 37억. 3억 7억 7천만 원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37억이야. 그게 CJ가 그 영화, 드라마 이런 거에 하는 그 그룹이잖아. 그쪽 CJ 엔터테인먼트에 뭐 이렇게 소속돼 있는 PD들만. 근데 그렇게 만들어갖고 출품을 하는 거야, 방송국에. 근데 그걸 팔아먹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그 만든 작품이 이게 뭐 높으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이 받는가 봐, 아마. 그러면 거기서는 수백억 받으니까 PD한테 그렇게 줄 거 아니요. 참, 좀, 그런 거 1박 2일이다 뭐다 하면서 그런 거 잘했잖아, 그 친구가. 그런데 그렇게 돈을 잘 벌더만. 또 히트 친 것이 또 저기 있잖아, 뭐지? 삐삐 하는 거, 호출 하는 거. 그 드라마 있잖아. 9988 뭐 1988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뭐라고 그러지? 제목이 뭐였지? 1988 아니 앞에 그냥 1988이 아니라 뭔가 있었잖아. 제목을. 어? 응답하라. 응답하라. 이게 생각이 안 나왔고.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왔고.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작품이 3개인가 있잖아. 그걸 또 히트친 그 PD가 또 25억 몇천만 원이더만. 저희가 연봉이. 참, 그래서 뭐든지 히트치면은, 그렇죠? 돈은 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드물지, 그런 사람들. 그렇죠? 드물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악의점유. 악의점유는 본건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점유하는 거. 이거 이 과실수취권 없죠. 그러면 차임 1억 2천만 원 받으면 차임 다 돌려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차임을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잘못으로 훼손 또는 수취 못한 경우다 이렇게 나오죠. 수취하지 못한 경우 대가를 보상해야 하냐 이겁니다.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잘못으로 점유자의 잘못으로 훼손 수취하지 못했을 때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면 잘못 없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대가 보상해야 한다 이러면 틀리죠. 잘못 없이 훼손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대가 보상 의무가 없다 이래야죠. 오케이? 잘못으로 이랬으니까. 자, 두 번째. 여기 하나만 더. 갑이 본건에 관한 소를 제기했어요. 본건의 소송 제기로. 자, 1년 전에 소송을 제기했어. 그래서 1년 후에 의리 패소 판결이 돼서 1년 후에 반환하게 됐어. 그러면은 이 점유자의 패소 판결 언제부터 악의점유자라고 그랬어? 언제부터? 소제기 시부터. 그러면 1년 전부터 이 사람은 악의점유자니까 1년 동안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없어요? 1년 동안 있어요? 악의점유자는 과실수취권 없다고 써놨잖아. 소제기 시부터 악의점유자라니까? 그러면 1년 전부터 과실수취권 없는 거야. 판결은 1년 후에 나왔지만. 오케이? 뭔 말인가 알죠? 두 번째. 202조. 자, 점유물의 멸실 훼손. 점유물의 멸실 훼손의 책임이다. 이 점유자의 잘못으로 이 건물이 붕괴됐다든가 멸실됐다든가 훼손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책임이 자주점유이면서 선이에요. 그러면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 의무를 진다. 있는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 하지만 타주점유는 소유 의사 없는 점유가 타주점유죠. 이것은 선을 할지라도 또 악의점유는 자주 타주를 묻지 않고 손해의 전부 배상이다.
첫 문제는 이 타주점유가 잘 나오죠. 타주점유는 아그점유자나 마찬가지로 손해의 전부배상이라는 거예요. 아그점유자나 마찬가지. 세 번째, 203조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이 건물에 수송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걸 피르비라고 하죠. 피르비. 전액을 청구하죠. 보존 비용, 수송 비용. 그렇지만 건물 가격을 높여놓은 거, 건물 가격을 증가시키는 거, 이걸 유익비라고 하죠. 이 유익비는 회복자의 선택. 누구의 선택? 회복자. 그 다음에 유익비만큼은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죠. 상당한 기간. 유익비의 상환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익비만큼은. 그 다음에 이 피리비든 유익비든 선의든 악의든 구별되지 않죠. 선의, 악의 점유 모두 인정되고 이 비용을 받을 때까지 점유자에게는 유치권이 발생하죠. 이 세 가지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점유자 회복자 관계라고 그래요. 자, 우리 책을 볼까요? 264페이지. 1번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이다. 자, 거기 조문을 읽어볼까요? 201조 1항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써있죠? 2항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고 소비하거나 과실로 인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잘못으로 인하여 잘못 과실로 인하여라는 말이 뭔 말이다? 잘못으로 인하여 훼손, 수취하지 못했을 때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써있죠? 자, 폭력, 은배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나 동일하다는 거. 그럼 과실 수취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 그 밑에 그 얘기가 쭉 써있죠. 그래서 거기 1번에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의 세 번째 줄 점유 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바로 이게 사용 이익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거 얘기했고 우리 265페이지 여기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는데 세 번째 줄에 과실로 인하여 훼손 수취하지 못했을 때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써있죠? 근데 거기 과실 없이 훼손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대가 보상 의무가 없다 끝에 써있죠? 과실이라는 얘기는 잘못이지 잘못. 잘못으로 훼손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해야지만 잘못 없이 훼손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잘못이 있냐 없냐 그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자, 2번에 점유자 회복자의 책임이다. 202조를 보니까 거기 그 밑에 이제 조문 밑에 바로 선의 점유자의 책임. 자주점유일 때는 이익이 현존한 데서 배상 책임을 지고 타주점유는 선을 할지라도 손해의 전부 배상이라고 나왔죠? 악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 배상이고 그 밑에 핵심 해갖고 박스로 정리해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 타주점유자와 악의 점유자는 배상 범위가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맞았죠? 응? 틀리기로 왜 틀려? 똑같잖아. 정신 똑바로 쳐. 타주점유자와 악의 점유자는 배상 범위가 같다 이러면 맞았다 이겁니다. 손해의 전부 배상. 오케이? 배상 범위가 같아요. 타주점유자와 악의 점유자. 손해의 전부 배상이니까. 자, 뒷장에 266페이지.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다. 자, 여기 그 203조 밑에 바로 선의 악의 상관없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가진다 써 있죠? 여기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다음에 거기 피르비 상환 청구권이다. 보존 비용, 수송 비용을 피르비라고 하는데 여기에 1번에 네 번째 줄.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의 피르비를 상환 청구할 수 없다. 미술 취하죠. 1번의 네 번째 줄.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호 필입이,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통상호 필입이. 통상호 필입이를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특별 필입이는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이익비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뭔만 상환 청구 못한다? 통상호 필입이만. 자, 이익비 상환 청구권이다 해갖고요. 거기에 이 두 번째 줄에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하나요.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 선택? 거기 기억번의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하나요.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거기 다섯 번째 줄. 이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회복자의 청구에서 상당한 경우를 허용할 수 있다 써있죠? 자, 회복자가 선택하는 거고 법원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것은 필입이다, 이익비다. 이익비. 그걸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니은번의 세 번째 줄에 지출 비용과 증가액이 얼마라는 것을 다 모두 다 점유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거. 입증 책임은 누가 있다? 점유자에다 동그라미. 점유자가 입증해야 한다. 지출 비용이 얼마고 증가액이 얼마고 회복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점유자가 입증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67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점유물을 반환 청구받거나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한테 행사한다는 거. 비용상환 청구권 행사 시기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점유물 반환 청구 시 또는 점유물 반환할 때 행사한다. 그거 얘기했고.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 다 얘기하고 문제 좀 풀어드릴게요.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의해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점유물 반환 청구권, 뒷장에 넘겨보니까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그러면 이 반환 청구권이 문제죠. 반환 청구권은 침탈당했을 때만 행사하는 거죠. 침탈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침탈이면은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뺏어간 걸 강도, 몰래 훔쳐간 걸 절도, 강도, 절도, 이것만이 침탈이에요. 침탈이라는 거. 그러면 거기 침탈 나오잖아요. 거기에 세 번째 줄에 사기라고 나오죠. 사기. 이게 4번 나왔어요. 여기 니은번의 세 번째 줄. 니은번의 세 번째 줄에 제일 끝에 따라서 사기라는 말 찾았어요? 니은번의 세 번째 줄. 사기는 침탈이 아니라는 거. 이게 4번 나왔어요. 사기는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하죠. 사기를 당해서 속아서 넘겨줬을 때는 침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은 현재 점유하는 침탈자뿐만 아니라 포괄 승계인도 상대방인데 다만 미술차죠. 선의 특정 승계인한테는 행사할 수 없다. 그 선의 특정 승계인이 누구냐? 선의 매수인. 침탈된 물건인지를 모르고 산 매수인. 임차인. 이걸 선의 특정 승계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사람들한테는 행사 못한다. 자, 우리 행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여기 잘 밑에 줄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병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잘 밑에 줄에 병존적으로 행사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같이 함께 행사할 수 있다. 269페이지 4번에 제척기간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이내 행사한다. 1년에다 동그라미 치고 거기 세 번째 줄에 출소기간이다 동그라미 치고 그 1년이라는 기간은 무슨 기간? 출소기간.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을 말한다 그러죠. 출소기간. 자, 점유물 방해제거 청구권이다.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이 항에 써 있잖아요.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라고 써 있죠? 그것도 출소기간이다 그러죠. 그 1년이라는 기간도 무슨 기간? 출소기간. 방해 예방 청구권이다. 방해 예방은요, 잘 밑에 줄에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한다 써 있잖아요. 또는이란 얘기는 선택.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는 얘기죠. 잘 밑에 줄에 또는 못 찾았어요? 찾았죠? 또는이란 얘기는 뭐다? 선택. 자, 우리 그러다 보니까 점유보호 청구권 얘기했고 271페이지 4번에 점유소와 본권의 선언. 이거 208조 조문 그대로 토지 안 틀리고 그대로 나와요. 이거. 그 조문만 알아도 돼요. 자, 1항 점유권의 기한소와 본권의 기한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과 소유물 반환 청구 소송은 전혀 별개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2항 점유권의 기한소는 본권의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우리 28위 때 나온 거죠. 이게. 점유권의 기한소는 본권과는 전혀 별개니까 점유권과 본권은 무관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거 소송 드라마 볼 때 본 사건과는 관계없는 얘기를 하면은 판사가 제재해요, 안 해요? 본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제재하잖아. 그렇듯이 점유권과 본권은 무관계예요. 아무 관계 없어. 그러면 점유권을 가지고 본권의 이유로 재판 못 오는 거죠. 아무 관계 없으니까. 오케이? 뭔 얘기인가 알아듣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손 안 대도 돼요. 자력구제권이라는 건 자력 방위권과 자력 탈환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자기 힘으로 침해받은 권리는 밑줄 치지 마세요. 밑줄 치지 마세요. 자, 자기 침해받은 권리를 자기 힘으로 구제하는 것을 바로 자력구제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아까 간접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없어요. 근데 점유보주자에게는 있어요. 간접점유자, 여기 제일 위에 체크 플러스 이것만 밑줄 쳐놓으세요. 자력구제권은 제일 위에 체크 플러스 273페이지. 제일 위에 체크 플러스만 밑줄 쳐놓으세요. 점유보주자에게는 인정되나 간접점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써있죠? 이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준점유권이다.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해서 재산권을 지배하고 있는 것. 자, 여러분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점유권이라고 하는데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지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준에서 다뤄준다 해서 준점유권이라고 그래요. 재산권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 자, 그렇게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자꾸 문제를 접해야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우리 공부했던 걸 생각하면서 점유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 16번 문제 한번 볼까요? 417페이지 16번. 417페이지 16번. 찾았어요? 점유태양, 점유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것은 처분권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에다 동그라미 쳐라고 했죠. 그러면 지가 취득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매수인이에요. 처음부터. 지 것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산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자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타주점이죠. 타주점이다. 맞았네? 명의수탁자. 여기. 아까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는 언제나 타주점이라고 아까 써드렸죠? 언제나. 명의수탁자는 언제나 타주점이다. 2번도 맞고. 자, 분묘를 설치해서 타인의 토지에 분묘 설치했어요. 이건 타주점이죠. 분묘 설치해서 묘를 제사를 봉헌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 언제나 타주점이죠. 자주점이다? 3번이 틀렸네. 3번 틀렸어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입니다. 4번. 매도한 사람이 대금을 다 받았는데 여전히 점유하고 있어. 자, 여러분들. 매도인이 이사 가야 하는데 이사 안 가고 지금 1년 동안 눌러 살고 있어. 그러면 그건 매수인이다. 자기 것이다.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점이죠. 아까 얘기해 줬죠? 그 다음에 선친이 돌아가신 분을 선친이라고 그러죠. 선친이 타주점일 때 상속을 받은 자는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요. 그냥 상속으로 승계한 거예요. 그러면 자주점이에요, 타주점이에요? 선친이 아버지가 타주점이면 상속인도 타주점이죠? 그럼 5번도 맞았죠? 그렇죠. 틀린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3번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18번 볼까요? 18번. 갑은
그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존의 계량을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는데 각각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화됐어. 이거죠, 이거. 매매 계약이 X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무효화됐어. 그랬을 때 이 관계. 자, 옳은 것은 을이 악의인 경우에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말도 안 되죠. 여기 을이 악의인 경우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인정된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고. 2번. 을이 선의인 경우 갑에 대해서 통상후 피리비를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 자, 피리비는 선의 악의 상관없이 다 인정되죠? 근데 거기 점유물을 사용 이익 수익하면서라고 나왔죠? 그럼 과실을 수취한 거잖아. 사용 이익이 과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과실을 수취했을 때는 통상후 피리비 상환 청구 한다고 했어요? 못 한다고 했어요? 아까 통상후 피리비 상환 청구 못 한다고 동그라미 치라고 했잖아. 그러면 과실을 사용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통상후 피리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이래야죠. 있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사용 수익이 이익이 발생한 거야. 과실을 취득한 거야.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여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면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3번은 맞았네요. 4번. 을이 선의인 경우 갑에게 점유 사용함으로 이익을 반환 의무가 있다? 여기 을이 선이야. 을이 선이면은 반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사용 이익을? 없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죠?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4번도 틀렸고. 5번. 비용 상환 청구권은 즉시 행사한다겠어요. 이 점유물을 반환할 때 또는 반환 청구 받을 때 행사한다겠어요. 반환 청구 받거나 반환할 때 행사한다고 했죠? 근데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점유물을 반환할 때, 반환 청구 받을 때 행사한다. 그러면 맞은 걸 골라야 했으니까 3번만 맞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고, 소유권 파트를 조금만 공부해 볼까요? 소유권 파트. 자, 우리 페이지 다시 바꾸해서 274페이지 앞에 부분이라도 좀 공부해 봅시다. 275페이지에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다 해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나오죠. 거기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지상지하까지도 미치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지상지하까지도 다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자연석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죠. 지표면에 있는 자연 큰 바위들, 그 임야의 소유자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광물, 미채굴 광물, 이건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안 들어가죠. 미채굴 광물은 다 국가 거죠.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써있죠.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죠. 온천수도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가고, 동굴은 자기 토지 밑에 있는 동굴은 자기 거죠. 수직동굴 이런 거. 그렇지만 수평동굴 해갖고 이 자기 토지의 범위를 넘어서면은 그 부분은 자기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죠. 뭐 어떤 동굴은 몇 킬로 돼 있는 동굴이 있잖아. 그런 거. 자, 아무튼 276페이지 상인관계다. 상인관계라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나 점유자 상호 간의 이용 조절 관계. 거기 첫 번째 줄에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상인관계라고 한다. 그 상인관계에서 생긴 권리를 상인권이라고 하죠. 상인권. 자, 우리 여기 적용 범위에서요.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게 아니고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된다. 그것 좀 밑줄 쳐놓으세요. 거기 적용 범위에 세 번째 줄 지상권, 전세권에 준용한다라는 말 찾았어요? 준용한다. 자, 그 다음에 상인관계와 지역권의 비교 있잖아요. 여기에서 두 번째 칸에 상인관계는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다 써있죠. 하지만 지역권은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발생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그것 좀 색칠해 놓으시면 되죠. 두 번째 칸.
그 다음에 상린관계는 세 번째 칸. 부동산은 소유권 내용이죠.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죠. 따로 독립한 권리가 아니죠. 그렇지만 지역권은 용익물권으로 독립한 권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인접성 파트를 보면은 상린관계는 인접성이 요구되죠. 이웃인자니까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점유자, 상호 간의 이용 조절 관계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할 필요가 없죠. 인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상린관계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지역권은 20년 후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거 알죠? 그렇죠? 자, 277페이지. 인지사용 청구권. 이건 청구권이기 때문에, 자, 이것 좀 보세요. 인지사용 청구권은 이웃토지, 인지가 이웃토지예요. 이웃토지를 사용을 청구하는 거야. 인지사용 청구권이니까 내가 좀 사용합시다. 그러면 이웃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없어야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 그렇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이웃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또는 판결을 받아야죠. 승낙으로 대신하는 판결. 그렇지만 주거를 들고자 할 때는 거기 주거를 들고자 할 때는 승낙만 받아야지 판결로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 거기 2번의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주거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웃 사람이 거절하면은 판결로서 승낙을 가름할 수 없다 써 있죠? 찾았어요? 토지는 승낙을 대신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주거는 승낙은 가능해. 그렇지만 판결로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은 218조가 수도동의 시설권이라고 나와요. 수도관이나 가스관, 전선 이런 것들을 배관, 이웃 토지를 여러분들 도시가스 같은 거 이웃 토지를 배관해서 시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수도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웃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냐? 승낙은 필요 없다라는 거. 이걸 얘기해 주려고. 여기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야 하지만 이건 요청하는 게 아니야. 그냥 시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승낙 없어도 시설할 수 있어. 그 대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보상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하나 더.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청구권이에요. 그냥 주의토지를 통행한다는 얘기예요. 통행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주의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냐? 승낙이 필요 없다는 거. 승낙을 얻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승낙이 필요 없어요. 법률 규정상 당연히 인정되는 거야. 그걸 얘기해 주려고 그러죠. 자, 생활방해 금지 규정이다.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엘기체, 액체, 음향, 진동에서 타인의 토지에 이렇게 생활에 방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뒷장에 넘어가서요. 여기 나오네. 5번에 수도동의 시설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2번에 세 번째 줄.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써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이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써 있죠? 그거 승낙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6번에 별표세요. 주의토지 통행권. 상린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골라라 하면 이겁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주의토지 통행권은 자기 토지가 공로상에 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어요. 또는 과다한 비용을 들을 때는 주의토지를 통행해서 자기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웃 토지를 받고 자기 토지에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걸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기억번의 세 번째 줄에
쌍방의 토지 용도 및 이용 상황, 통행로 이용 목적 등에 비추어 그 토지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통행의 시기나 횟수, 방법 등을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니은번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는 거. 누가 부담한다? 통행권자. 통행권자가 부담하죠. 그 다음에 요건에서 자 여기 요건의 동그라미 2번의 5번째 줄.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자는 인정되지만 명의신탁자,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명의신탁자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시험문제 나왔죠.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기억번의 2번째 줄.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에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인정할 수 없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 갖고는 새로운 통행로 개설을 못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은번. 이미 통행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에다 동그라미 쳐. 부적합해서 이게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새로운 통로 개설을 할 수 있죠. 그때는 인정된다. 부적합, 인정, 동그라미 딱 치면 되죠. 부적합했을 때는 뭐다? 인정된다. 자, 인정범위다 해갖고요. 장차, 여기 기억번의 2번째 줄. 장차 이용사항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하는 건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출문제 나온 거죠. 이렇게 나왔어요.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을 가진 자가 그 아파트 건립에 대비해서 통행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장차 이용사항을 미리 대비할 수 없어요. 지금 현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게 여러분들 기출문제죠. 그 다음에 자 밑에 2번째 줄에 건축법에 정하는 도로 폭이나 면적에 일치되는 통행권이 생긴다. 그건 아니다. 아니다. 건축법과는 하등의 무관의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건축이 가능한 허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맹지에서 벗어나들 안 해요. 주의토지 통행권 갖고는 건축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알겠죠? 자, 뒷장에 넘어가서 그러면 주변 상황에 변동이 생겼어요. 디귿번의 제일 위에 줄에 이용 상황에 변동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줄에 통행로 변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변 상황의 변동이 생겼을 때는 통행로 변경 청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 미음번 자기 토지의 공로에 접하는 토지가 됐어.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 토지가 이제 공로에 접하는 토지가 됐으면은 기존 통행권은 소멸한다는 거. 미음번 기존 통행권 소멸한다 써 있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시읍번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 등의 축지물이 설치됐을 때는 그거 철거 청구할 수 있죠? 통행권자는 그래서 철거되어야 한다. 주의 토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는 얘기죠.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 등을 철거해 줘야 한다, 안 해줘야 한다. 주의 토지 소유자는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자, 원칙은 유상에다 동그라미 쳐줘. 유상 통행권이 생기는 게 원칙이죠. 원칙은 손해보상 문제가 생긴다는 거. 손해보상. 그런데 니은번의 2번째 줄. 통행에 허락을 얻어 거기다 동그라미 쳐. 허락을 얻어서 사용하는 자에게는 보상 청구한다 할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딱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디귿번 도루에 해당되는 이 손해액을 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도루에 평가되는 임료상당의 손해액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자, 우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보상을 청구하는데 도루에 해당되는 도루 평가 금액에 해당되는 손해보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맞았다, 틀렸다. 없다에다 동그라미. 도루 동그라미 치고 없다. 도루에 해당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예의적으로 무상통행권, 무상에다 동그라미 쳐요. 원칙은 유상인데 예의적으로 무상이 되는 것은 토지가 분할이 됐다든가 일부 양도가 됐을 때, 거기 기억번의 첫 번째 줄.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 양도가 됐을 때 당사자 간에는 보상 의무가 없다라는 거. 그 대신 281페이지 이 니은번의 5번째 줄 보니까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써있죠. 이 무상통행권은 당사자 간에만 인정되고 그 토지를 분할된 토지를 산 그 특정 승계인 매수인에게는 무상통행권이 승계된다,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다. 자, 이래서 주의토지통행권 얘기였고 우리 여기 283페이지 8번에 경계에 관한 상인관계 있죠. 거기 두 번째 별표세요. 자, 두 번째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주의토지통행권이 가장 잘 나오고 두 번째가 여기 있죠. 자, 제가 지금 읽는 거 이 조문에 밑줄 치세요. 자, 237조.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 담을 설치해야 한다 써있죠. 경계표 담, 동그라미 치세요. 경계표 담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한다? 공동비용. 그럼 공동비용이 어떻게 된다? 절반씩. 거기 2항에 절반하여 부담한다. 밑줄 쳐야죠. 경계표 담의 설치 비용은 어떻게 부담한다? 절반씩. 그지만 측량비용 동그라미 치죠. 측량비용은 면적에 비례한다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한 4-5번 나왔을 거예요. 아주 잘 나옵니다. 알겠죠? 경계표 담의 설치 비용은 어떻게? 절반씩 부담. 측량 비용은 어떻게? 면적에 비례한다. 자, 그 다음에 238조는요. 담의 특수시설권이라고 나왔죠? 자기 비용으로 거기다 동그라미 치죠. 238조. 아직 안 넘어갔어요. 아직 안 넘어갔어. 자기 비용으로. 공동비용으로 이러면 틀려. 공동비용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그러면 틀려. 누구 비용으로? 자기 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높게 또는 양호한 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는. 자, 공동비용으로 1.2m 설치했는데 조금 너무 낮은 것 같아. 한 30cm만 더 높이고 싶어. 그러면 자기 비용으로 1.5m로 30cm 더 높게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비용으로. 오케이? 자, 그거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수지 목근의 제거권. 수지가 가지를, 나무 가지를 수지라고 그러죠. 나무 가지를 뭐라고 한다? 수지. 무슨 연예인 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무 가지를 수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근. 목근은 뿌리를 목근이라고 해요. 뿌리를. 자, 그러면 나무 가지는 경계를 넘었을 때 소유자에게 가지 제거 청구, 가지의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제거 청구가 원칙이죠. 1항. 제거 청구가 원칙인데 2항. 응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그냥 제거할 수 있어요. 이걸 의무제거라고 하죠. 자기가 응하지 않을 때는 제거 청구를 안 해줘. 제거를 안 해줘. 그러면 자기가 의무제거할 수 있죠. 그렇지만 3항에 뿌리에다 동그라미 쳐죠. 뿌리는 의무제거죠. 제거 청구다, 의무제거다. 자기 마음대로 자르는 걸 의무제거라고. 뿌리는. 가지는 제거 청구가 원칙이죠. 그렇지만 뿌리는 의무제거.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42조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을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라는 말이 나오죠. 그거 이제 242조를 자 건축을 축조하는 데는 경계로부터 얼마의 거리를 둬야죠? 반메타 이상. 거기다 동그라미 쳐야죠. 반메타. 반메타가 얼마요? 50cm. 50cm. 어떤 분이 50cm라고 하니까 반메타가 50cm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니까 환자하고서 내가 50cm예요. 반메타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한다. 그 다음에 2항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이걸 위반하면은 위반자에게는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나오죠? 근데 그러나 여기서 색칠을 해야죠. 건물이 착공된 지 1년 이상이 지나거나 건물이 완공되거나 거나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슬래시 해버리세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착공된 지 1년이 지났거나 완공됐을 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나왔죠? 두 가지 다 갖춰져야만이 손해배상 청구한다.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 건물 철거 청구 못 한다. 오케이? 건물 철거 청구. 그걸 안 오셔. 나머지는 별것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오고 저희는 문제를 하나라도 풀어봅시다. 상린관계에 관한 문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자꾸 문제를 접어야 여러분들 것이 되니까 귀찮더라도 자꾸 접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얘기. 알겠죠? 자, 여기 22번 주의토지 통행권 나오네. 한번 읽어볼까요? 421페이지 22번 찾았어요? 이게 가장 잘 나오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공로에 이르는 상당한 폭우, 의도리가 있으면은 주의토지를 이용하여 공로에 이르는데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다 붙여줘. 편리하다는 이유만 갖고는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 주장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1번 맞았네. 2번.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이게 부적합해요. 부적합에다 동그라미 씌우는 거죠. 부적합하면은 새로운 통로 개설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죠? 인정된다고 그랬죠? 아예 그냥 암기했어요. 부적합, 인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2번 맞았잖아요. 3번.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유 토지가 분할이 됐다든가 일부 양도가 되면은 그 분할자 양도인의 토지 무상통행권이 생긴다겠는데 그건 당사자 간에만 인정되고 특정 승계인한테는 승계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무상통행권이. 자, 거기 그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할자의 통행을 통행하는데 보상 의무를 진다, 무상이다. 무상. 그럼 보상 의무를 진다 나왔으니까 틀렸죠. 보상 의무가 없다 이래야죠. 무상통행권이라고 했잖아. 3번 틀렸죠. 4번. 주의토지 통행권이 현재 토지용법의 이용의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장차 이용상 거기 밑줄 쳐줘. 아까 아파트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걸 대비해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장차 이용상을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나왔으니까 맞았죠? 4번. 5번. 비록 당최 촉법에 설치됐던 축조물이 있더라도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이나 방해되는 이런 축조물이 있으면은 그거 철거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주의토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주의토지 통행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철거되어야 한다. 맞았죠? 5번도 맞았고 틀린 것은 3번이네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우리 아까 이제 다르게 나와도 우리 지금 밑줄 친 거 범위를 벗어나들 안 해. 걱정하지 말고 밑줄 친 것만 잘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라는 거. 그러면 답이 나야 3번 나 빵긋빵긋 한다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공부하시라는 거. 자꾸 반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이나 바쁘면은 밑줄 친 것만이라도 한 번씩 읽어보고 이렇게 지내시라는 거. 알겠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소유권 취득 시효부터 해서 용유물권까지 쫙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야죠. 알겠죠? 자, 우리 장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